밤이 깊었습니다. 어느새 모두가 잠들었나 봐요. 눈을 감고 창밖의 고요한 정적을 느껴보세요. 익숙한 잠자리에 몸을 맡기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시간입니다. 잘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내 마음 같지 않게 정신이 너무나 또렷한 날이 있죠.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떤 말이 귓가에서, 머릿속에서,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어요.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저는 위너의 강승윤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장난감 병정의 모험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안데르센의 장난감 병정 시작할게요. 아주 먼 옛날 25명의 장난감 병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양철로 만들어진 형제들이었죠. 어깨에 총을 메고 붉고 푸르른 멋진 제복을 입은 장난감 병정들은 상자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정들은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소년의 생일 선물인 병정들은 하나같이 꼭 닮아 있었죠. 단지 마지막 병정 하나만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병정은 다리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그 병정은 한 다리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많았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두꺼운 판지로 만들어진 멋진 성이었죠. 성 앞으로는 거울로 만든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 위에는 밀랍으로 만든 백조들이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성문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숙녀였어요. 그녀는 아주 고운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푸른색의 리본이 우아하게 둘러져 있었고 그 리본 중앙에는 예쁜 금색 장미가 붙어 있었죠. 그리고 작은 숙녀는 두 팔을 하늘로 쭉 뻗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녀는 발레리나였어요. 발레리나가 다리 한쪽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있어서 외다리 병정은 그녀의 한쪽 다리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녀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뿐이구나. 하지만 금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려한 성에 사는 그녀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그래도 앞으로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외다리 병정은 그녀를 황홀하게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병정들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자 장난감들의 파티가 시작됐죠. 탁자 위의 장난감들은 공을 주고받고 무도회를 열며 놀았어요. 이 소란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외다리 병정과 발레리나 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하늘로 내뻗고 까치발을 선 채로 있었고 장난감 병정도 외다리로 꿋꿋이 서 있었죠. 그때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털썩 금속 상자 뚜껑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튀어나온 건 까만색의 괴물 인형이었습니다. 이봐,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외다리 병정 주제에 감히 발레리나를 넘봐? 외다리 병정은 괴물 인형의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좋아,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두고 보자고. 괴물 인형이 무섭게 경고를 하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들은 장난감 병정을 가지고 놀다가 창가에 세워두었죠.
그때 괴물 인형의 장난이었을까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외다리 병정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외다리 병정은 거꾸로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놀란 소년과 가정부가 병정을 찾으러 내려왔지만 병정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었죠. 비가 감쪽같이 멈추자 장난꾸러기 소년 2명이 나타났어요. 소년들은 땅에 박혀있는 외다리 병정을 발견했어요. 여기 봐! 장난감 병정이 있어. 진짜네. 종이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버릴까? 소년들은 신이 나서 종이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병정을 태웠죠. 소년들이 종이배를 물 위에 띄우자 배가 도랑을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랑이 심상치 않았어요. 조금 전에 세차게 내린 비 때문에 물살이 매섭게 넘실거렸고 나약한 종이배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외다리 병정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나는 용감한 장난감 병정이야. 이런 걸로 무서워하면 안 돼. 그 순간 종이배가 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괴물이 나한테 복수를 하는 게 분명해. 이런 순간에도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너 통행증은 가지고 들어온 거야? 당장 꺼내봐. 쥐가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외다리 병정은 대꾸 없이 총을 쥔 손에 꾹 힘을 주었어요. 종이배가 속도를 내려하자 쥐가 이빨을 드러내고 무섭게 쫓아왔어요. 당장 저놈을 잡아! 저놈은 통행료도 안 냈다고! 물살이 점점 거세지면서 종이배의 속도가 빨라졌고 외다리 병정에게도 희망이 보였어요. 저기 하수구가 끝나는 지점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수구가 끝나면서 물이 커다란 운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배는 도랑 끝에 다다라 있었고 병정은 계속 배를 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용감한 장난감 병정이야. 그 사이 종이배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배 깊숙한 곳까지 물이 들이차고 가라앉기 시작했죠. 병정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 아름다운 발레리나를 떠올렸어요. 결국 종이배가 힘없이 찢어지면서 외다리 병정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장난감 병정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죠.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수구보다도 훨씬 좁고 어두웠어요. 물고기도 장난감 병정 때문에 불편한지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물고기가 다시 잠잠해지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반가운 햇빛이었습니다. 장난감 병정이잖아. 누군가 말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바로 장난감 병정을 삼켰던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시장으로 왔고 다시 팔려서 이 집 부엌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요리사가 외다리 병정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가자 아이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병정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장난감 병정이 서 있는 그 탁자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살던 예전 그 집이었으니까요. 탁자 위의 장난감 친구들도 발레리나의 화려한 성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다시 만난 발레리나는 여전히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꿋꿋이 서 있었죠. 외다리 병정은 다시 만난 그녀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나는 용감한 장난감 병정이야. 외다리 병정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외다리 병정을 보았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이가 장난감 병정을 집어들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로 속에다 휙 던져버렸어요. 설마 괴물 인형이 또 장난을 친 것이었을까요? 외다리 병정은 이유도 모른 채 뜨거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열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지만 장난감 병정은 그게 뜨거운 장작불 때문인지 발레리나를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알지 못했어요. 장난감 병정은 발레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발레리나도 가만히 병정을 보았죠. 장난감 병정은 자신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 순간 세찬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나를 하늘로 들어올렸죠. 요정처럼 솟아오른 발레리나가 장난감 병정에게로 날아왔어요. 병정의 옆으로 툭 떨어진 발레리나는 이내 활활 타올라 불꽃 속으로 사라졌죠. 장난감 병정도 스르르 그녀의 곁에서 함께 녹아내렸어요. 다음날 난로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그 안에서 작은 하트 모양의 양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외다리 병정이 세상에 남기고 간 발레리나를 향한 마지막 마음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후회 없이 한 사람만을 사랑한 장난감 병정의 마음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지는 밤이네요. 오늘 밤 사랑이 넘치는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위너의 강승윤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